2026년 만약 유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시장에 던져버린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가정이 아니라 요즘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 속에서 실제로 거론되는 금융시장의 핵폭탄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외교적 마찰이 깊어지면서 유럽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럽의 미국 국채 투매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우리 눈앞에 어떤 경제적 대격변이 펼쳐질지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이 도대체 미국 국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2026년 초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영국 혼자서만 약 7,200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을 포함한 유럽연합회원국 전체를 합치면 그 액수가 무려 1조 6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스위스나 노르웨이 같은 비EU 국가들까지 더하면 유럽 전체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최소 3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전통적인 큰손인 일본이나 중국이 가진 양을 압도하는 상상 이상의 규모입니다. 만약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채가 단 하루 만에 시장에 쏟아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예상되는 파장은 바로 금리의 대폭등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전 세계 모든 금리의 기준점, 즉 글로벌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국채가 갑자기 대량으로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넘쳐나니 국채 가격은 당연히 폭락할 겁니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 즉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죠. 가격이 폭락하면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미국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장 우리가 집을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금리가 폭등할 거고요. 자동차 할부 금리, 신용카드 대출 금리, 기업들의 대출 이자까지 모든 금리가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갑자기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두세 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가계는 엄청난 빚 부담에 허덕이게 되고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는 얼어붙고 경제는 순식간에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미국 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미국 정부는 올라간 금리만큼 이자를 더 갚아야 합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더 높은 금리로 새로운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파장은 달러 가치의 급락과 끔찍한 유동성 위기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국채를 팔고 손에 줄 수조 달러를 가만히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달러를 자국 통화인 유로나 파운드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럼 외환 시장에는 엄청난 영해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겠죠. 달러를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은 없으니 달러의 가치는 쑥절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미국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재정화입니다. 약해진 달러로는 예전과 같은 양의 물건을 수입해올 수 없게 되니까 수입 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공산품 가격이 다시 들썩이게 되는 거죠. 연준이 그동안 필사적으로 잡아왔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금융시장의 마비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거대한 매도 폭탄은 시장의 모든 현금, 즉 유동성을 말려버립니다. 아무도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자산을 내던지는 패닉 셀링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경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강력한 카드라면 유럽은 왜 실제로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전략이 상호 확증 파괴 시나리오, 즉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공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국채 투매를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자신입니다. 유럽이 가진 수조 달러의 국채 가치가 실시간으로 폭락하면서 순식간에 종리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100달러짜리 채권을 팔기 시작했는데 팔수록 가격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50달러, 30달러밖에 못 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유럽 중앙은행들의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쪼그라들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역설도 존재합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반대로 유로화나 파운드화 가치는 급등하게 됩니다. 통화 가치가 너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죠. 예를 들어 독일의 자동차나 프랑스의 명품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해외에서 팔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유럽 경제 역시 수출 급감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을 공격하려다 자기 자신의 경제까지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자해행위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유럽의 국채 투매가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용하기 위한 무기라기보다는 미국과의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유럽이 정말 투매를 시작하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 코로나 위기 때처럼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풀린 국채를 모두 사들이는 이른바 양적완화 QE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엄청난 후유증은 낳겠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셈이죠. 또한 유럽 입장에서도 마땅한 대응이 없습니다. 미국 국채를 모두 팔아버린다면 그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미국 국채만큼 안전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소화할 수 있는 자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미국 국채 투매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라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깊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 가졌던 독점적 지위, 즉 달러 패권이 서서히 약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판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